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시장 대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 검토 기한은 불과 23일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의 뒤 주택 공급과 금융대책의 후속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어.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새 아파트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과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 건설사와 은행의 계산이 함께 바뀔 수 있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책을 추측하는 대신 실제 발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공급 물량만 보면 되는지, 대출 규제와 세금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가 내 지갑을 건드리는지도 보일 거야. 정부는 앞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어. 반대로 일정 가격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을 내놨지.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건 세금 다음에 나올 공급과 금융 조치야. 집을 더 짓겠다는 발표가 나와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반면 대출 한도나 금리가 바뀌면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은 발표 직후부터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몇 채를 공급한다는 숫자보다 누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가 될 수 있어. 다만 현재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이나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어. 지금부터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발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짚어볼게. 가장 먼저 볼 건 주택 공급의 종류야. 정부가 공급 물량을 크게 발표해도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짓는지가 중요해. 수도권에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 계획에 포함된 물량은 효과가 달라.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활용하면 사업 속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어. 하지만 후보지만 제시된 사업이라면 인허가와 토지 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도 있어. 민간 정비 사업이 빨라지면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생겨. 반대로 조합 갈등이나 공사비 문제가 남으면 규제를 풀어도 입주 시점은 늦어질 수 있어. 따라서 발표된 전체 공급량보다 착공 시점과 입주 예정일을 봐야 해. 집값은 먼 미래의 계획보다 가까운 시기에 나오는 물량에 더 민감하거든. 대출 규제도 핵심 변수야. 집값이 올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실제 매수 수요는 줄어들 수 있어. 반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값도 높아져. 확인할 항목은 주택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야. 주택담보인정 비율은 집값 가운데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지를 정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제한하지. 집값이 10억 원인 아파트라도 담보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소득 기준을 넘으면 실제 승인되는 금액은 더 작아질 수 있지. 따라서 대출 규제가 바뀌었다는 뉴스에서는 비율 하나만 보면 안 돼. 적용 지역과 주택수, 소득 조건, 기존 대출 포함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어. 정책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대출은 동시에 조이는 조합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면서도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건 막아야 하거든.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해.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이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대출과 보유 비용을 높일 수 있지.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높이고 일부 실거주 1주택자는 낮추는 내용이 담겼어.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비교적 분명해. 거주 목적의 한 채는 보호하되 여러 채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용은 높이겠다는 방향이야. 그렇다고 세금이 오르면 집값이 바로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와 집주인이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야. 전세와 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해. 매매 대출이 줄어들면 집을 사지 못한 수요가 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임대 수요가 빠르게 늘면 전세와 월세 가격에는 상승 압력이 생기지. 반대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공급이 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따라서 공급 대책에서는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 물량도 따로 확인해야 해. 건설주에는 무조건 호재일까? 공급 확대는 건설사 일감을 늘릴 수 있어.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업을 따내도 이익이 작을 수 있지. 건설사가 실제로 돈을 벌려면 수주 규모뿐 아니라 원가와 분양성이 중요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늘리는지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지도 봐야 해. 공공주택 비중이 커지면 공공발주 경험이 많은 기업이 유리할 수 있어. 재건축과 재개발 중심이라면 도시정비 수주가 많은 건설사가 주목받을 수 있지. 은행 주는 계산이 더 복잡해. 주택 거래가 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가 강해지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돼 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이 커지면 은행의 이자 수익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따라서 은행주에는 거래량 증가보다 대출 총량과 금리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도 연결돼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부동산 과열이 남아있으면 금융 안정을 이유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지. 대출이 많은 가구에는 집값보다 이자 부담이 더 직접적인 문제야.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로 이어지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도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 환율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부양책이 내수 경기를 살리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 반대로 가계부채가 다시 입증하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 평가가 높아질 수 있지. 외국인 투자자는 주택대책 하나보다 금리와 재정, 가계부채를 함께 봐. 정책이 시장 안정에 성공하는지에 따라 원화와 국내 금융주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발표에서 확인할 내용은 명확해.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대출 한도와 가계대출 총량이 바뀌는지 봐야 해. 세금과 대출을 동시에 조이면서 공급만 늘리는 대책인지도 중요해. 이 조합이라면 집값 상승을 누르면서 중장기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에 가까워. 반대로 대출까지 크게 풀어준다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매수 수요가 먼저 늘어날 수 있어. 그 경우 거래량은 살아나도 집값 안정 효과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는 사실보다 정책의 시간표가 더 중요해. 대출과 세금은 비교적 빠르게 작동하지만 주택 공급은 착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걸려.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가 함께 설계됐는지를 확인해야 해. 현재 확정된 건 후속 검토 지시와 일부 세제 개편 방향이야.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 추가 대출 규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따라서 발표 전부터 특정 지역이나 종목의 수혜를 단정하면 안 돼. 실제 정책 문서에서 적용 대상과 시행일, 예외 조건이 나온 뒤 판단해야 해. 이번 대책이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집을 보유했는지보다 더 세분화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대출 한도와 공급 지역 청약 조건을 봐야 해. 1주택 실거주자는 세금 변화와 갈아타기 대출 규칙이 중요하지. 다주택자는 보유세와 대출 제한, 매도 유도 정책을 확인해야 해. 건설주 투자자는 공급 발표량보다 실제 발주와 수주 공시를 봐야 해. 은행주 투자자라면 가계대출 총량과 대출금리 변화가 핵심이야. 이번 부동산 대책의 진짜 숫자는 공급 목표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커. 언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인지, 누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어떤 주택의 세금이 늘어나는지가 중요해. 집값을 움직이는 건 발표 제목이 아니라 공급의 속도와 대출의 크기, 보유 비용이 함께 바뀌는 방식이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